상가 월세 300만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에 들어가면 한 달에 300만원만 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월 매출 3천만원은 나와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매출 3천만원이 나와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버티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가 월세 300만원짜리 자리에 들어갈 때 매출이 얼마 나와야 하는지,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와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어떤 계산을 꼭 해봐야 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처음 하시는 분들, 카페나 식당 자리 보고 계신 분들, 울산에서 상가 임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계약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계산은 계약 전에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 괜찮고 사람도 좀 다니고 월세 300만원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기대를 합니다. 여기 자리 좋아 보인다.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손님 오겠다. 홍보만 잘하면 금방 자리 잡겠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생각보다 손님이 안 옵니다. 손님이 와도 돈이 안 남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처음부터 월세 구조를 잘못 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상가 월세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월세 300만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붙습니다. 부가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붙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카드 수수료도 나갑니다. 배달을 한다면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도 생깁니다. 세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에 들어간다는 건 매달 300만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달 훨씬 더 큰 돈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월세 300만원이면 매출이 얼마 나와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초보 창업자분들이 월세 계산을 잘못해서 힘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계산해봐야 하는 기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가 300만원이면 최소 월매출 3천만원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의 10배 매출입니다. 월세가 200만원이면 월매출 2천만원, 월세가 300만원이면 월매출 3천만원, 월세가 500만원이면 월매출 5천만원. 이 정도는 최소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종마다 다릅니다. 카페인지, 식당인지, 미용실인지, 배달 전문점인지, 사무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이 쉽게 기준을 잡으려면 일단 월세의 10배 매출을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 매출 3천만원이 나오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버티는 최소 기준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 3천만원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장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순수익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원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한 달에 3천만원이면 하루 평균 100만원씩 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료비가 빠집니다. 식당은 재료비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략 30%에서 40% 정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3천만원에서 재료비를 35%만 잡아도 1,0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1,95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 300만원 나갑니다. 관리비 나갑니다. 전기세 나갑니다. 가스비 나갑니다. 수도세 나갑니다. 직원 쓰면 인건비 나갑니다. 혼자 한다고 해도 본인 인건비는 생각해야 됩니다. 카드 수수료 나갑니다. 세금 준비해야 됩니다. 배달을 한다면 배달앱 수수료도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빼보면 매출 3천만원이 나와도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는 하는데 돈이 안 남는다. 손님은 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 매출은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부족하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구조를 안 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상가 계약할 때 월세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 월세 3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월세 300만원이 아니라 전체 고정비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세는 장사가 잘 돼도 나가고 장사가 안 돼도 나갑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도 나갑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나갑니다. 몸이 아파서 며칠 쉬어도 나갑니다. 오픈 초반에 매출이 안 잡혀도 나갑니다. 그래서 월세는 정말 무서운 비용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니까 월세가 조금 비싸도 괜찮겠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금방 매출 나오겠지. 인테리어 예쁘게 하면 손님 오겠지. 홍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내 손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많아도 내 업종과 맞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상권은 점심 장사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 상권은 평일 낮에는 약하지만 저녁과 주말이 강할 수 있습니다. 유흥 상권은 밤에는 강하지만 낮 장사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많다는 말만 듣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내 업종과 그 상권이 맞느냐입니다. 상가 월세 300만원짜리 자리는 그만큼 매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업종과 상권이 안 맞으면 월 매출 3천만원은커녕 1,500만원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버팁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오픈 효과도 있고 지인들도 오고 홍보도 하니까 어느 정도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정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 내야 합니다. 관리비 내야 합니다. 재료비 결제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 줘야 합니다. 카드값 내야 합니다. 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사는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장님들이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좋아지겠지 생각합니다. 홍보 더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안 맞는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 남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루 매출입니다. 월 매출 3천만원을 만들려면 하루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하루 평균 100만원 매출이 필요합니다. 하루 10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객단가를 계산해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객단가가 1만원이라면 하루 100명이 와야 합니다. 객단가가 1만 5천원이라면 하루 약 67명이 와야 합니다. 객단가가 5천원이라면 하루 200명이 와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 같다. 사람이 많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이 와야 하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 수가 이 자리에서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 고정비입니다. 월세만 보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봐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합니다. 주차비가 따로 나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봐야 합니다. 배달을 한다면 배달 수수료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걸 다 합쳐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월세입니다. 월세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만 보는 게 아니라 매달 반드시 나가는 전체 비용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수익입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매출 3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인데 모든 비용을 빼고 100만원 남는다면 그건 좋은 장사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100만원 남는 구조라면 너무 힘든 장사입니다. 반대로 매출은 2천만원이어도 비용 구조가 좋아서 500만원, 700만원이 남는다면 그게 더 좋은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볼 때는 매출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월세가 비싸도 위치가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도 어느 정도 주고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합니다. 처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냥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도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버티는 장사가 됩니다. 버티는 장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월세 300만원이면 월 매출 3천만원이 가능한가? 하루 매출 100만원이 가능한가? 내 객단가 기준으로 하루 몇 명이 와야 하는가?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도 돈이 남는가? 비수기에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겨우 돌아가는 구조인지도 봐야 합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본인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하니까 인건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돈이 안 남는다면 그건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의 노동도 비용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창업하면 처음부터 바로 안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 3개월에서 6개월은 매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라면 최소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딱 맞춰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인테리어하고 보증금 내고 권리금 주고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작은 변수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바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은 빠르게 하는 것보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라고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잡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자리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매출 구조가 확실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싸더라도 매출이 안 나오는 자리라면 위험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돈이 남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월세 300만원이면 최소 월매출 3천만원 정도는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 3천만원이 나온다고 무조건 성공은 아닙니다.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세금,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까지 빼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 전에는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 매출 100만원이 가능한 자리인지. 두 번째, 전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모든 비용을 빼고도 순수익이 남는 구조인지. 이 3가지를 보지 않고 들어가면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는 한번 들어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장사가 안 돼도 나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숫자로 계산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분위기로 계약하지 마시고 사람 많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지 마세요. 내 업종, 내 객단가, 내 예상 손님 수, 내 고정비, 내 순수익까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울산에서 상가 계약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계약보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